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3% 그리고 코스닥이 0.7% 올랐는데요. 마감으로 가면서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2월장 2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모두 1%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그간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던 이 게임스탑발 과열 우려 점점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 김선유 전문위원 오늘 이 네 분과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도 좀 상승의 흐름들이 좀 보였습니다. 일단 뭐 특이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대형 IT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게 실적 발표를 좀 했었어요. 뭐 시간에 좀 상승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하락을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반등이 이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도 우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뭐 다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130억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나와주는 순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도면 금융투자 단기적으로 아주 그냥 단기적인 전략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에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장중에 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매도가 외국인 쪽 같은 경우 1,000억대가 넘어갔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막판에 매도세를 좀 줄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 오늘 좀 더 매수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단기적인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제 5일선을 안착을 해 놓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양시장 모두. 근데 5일선 자리대를 좀 지지해 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지 라인대가 5일선으로 일단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30분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하고 거래소 시장은 좀 다르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일정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절반 되돌림이 나옵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어제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도달을 해 놓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단기의 하락 추세대를 유지해 나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이 3,180포인트 이 자리대를 강하게 넘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지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자리대는 아직 오늘 뭐 당장 뛰어넘는다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좀 숨고르기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의 좀 되돌림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락 추세대를 좀 보게 되면 고점과 고점 자리대를 이어보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도 마찬가지로 저항 자리대를 좀 부딪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 넘어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은 21선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예,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좀 보게 되고 환율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환율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1110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분기적인 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어요. 분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워낙 약세 기조가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여전히 이 재료와 이슈를 보유한 종목군들은 탄력적으로 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산업재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훌쩍 깨고 내려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더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와 이슈를 좀 가진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역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게 된다면 추적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별화는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별화가 나올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의 성장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IT 쪽 섹터하고 자동차예요. IT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품 쪽 이쪽에 있어서 이 소부장 쪽에 있어서 성장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망 자체도. 그리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뭐 그린뉴딜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자동차 판매에 대한 증가 부분들, 점유율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 섹터와 자동차 쪽 섹터는 여전히 좀 관심을 봐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대응까지도 염두에 해둔 포지션이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 이쪽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린뉴딜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만간 좀 발표를 할 것이고 그러한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건설주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된다면 정부 쪽에서 자율주행차의 민간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텔레칩스라든가 아니면 칩셋 미디어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21선에 대한 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저점에 대한 이탈, 이 부분들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부동산 공급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여전히 좀 중기적으로 봐야겠죠. 건설주는 GS건설, 현대건설 뭐 이런 기업들 좋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건설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관심 있게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월 3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1월의 변동성이 혼란스러웠던 시장을 뒤로하고 2월 시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양시장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는 코스피가 1%대 그리고 코스닥은 0.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또 매수를 해줬습니다. 좀 수급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 그 안에서 금융투자는 대량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금융투자 단기 성향이기 때문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오늘 전부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0.7%대 오름세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파운드류 호황 예상 속에 주가 탄력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0.77% 오르면서 13만 1,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 넘게 오르면서 97만 5천 원 선, 다시 10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네이버 0.8% 오릅니다. 지금 웹툰이나 커머스 등 이렇게 전방위적인 확장에 주가 탄력적인 상승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고가 갱신하고 있죠. 오늘도 0.8% 오르면서 36만 5,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6% 상승, 현대차의 상승이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3% 올려 세우면서 24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도 0.9%, 1% 가까운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오늘은 1.5% 가까이 오르면서 45만 2천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 보이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1.02% 오르면서 3,128포인트를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57% 상승하면서 96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시즌만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0.87% 상승하면서 17만 4,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현재 좀 혼조 양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빠지고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국판 게임스탑이 될 거라면서 전날에 급등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어제장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과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HLB 모두 다 어제장에서 빠졌습니다. HLB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펄어비스는 최근 견조한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조정이 나오면서 출발합니다. 1.16% 하락으로 33만 2,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알테오젠이 0.7%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오늘은 빠집니다. 어제는 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카카오게임즈 오늘 조정받으면서 출발합니다. 1.1% 빠지면서 52,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CJ ENM은 견조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1.5% 상승하면서 16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양시장 상승을 했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도 모두 상승을 했었죠. 자, 오늘 개장 상황부터 오늘 종목 시그널도 한번 같이 주실까요? 네,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갭상승을 같이 해줬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흐름들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은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자, 미국 시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제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 기준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간 시장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직 저항권을 두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살펴가야 돼요. 만약에 돌파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수, 목, 금 타이밍에서 미국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밀리겠죠. 박스권장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고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돌파를 해도 정상인 거고 고점에 부딪히고 내려와도 그 정상인 건데 고점에 돌파를 못하고 흘러내릴 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올라갈 줄 알고 종목을 샀더니 오늘이 고점이 돼서 내일 빠지고 모레 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미국 시장이 오늘 빠질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빠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고 돌파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저항 라인에 걸쳐 있는 부분이라서 돌파가 되면 돌파에 따른 강세가 이어지지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수, 목, 금 타이밍에서 고점 부분을 머리를 부딪히고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도 빠질 거고 코스피 시장도 당연히 여기서 더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밀리거나 아니면 그냥 밀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결국 미국 시장이 돌파를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수, 목, 금 타이밍에 신고점으로 다시 올라갈 거냐. 코스닥도 신고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1700 여기를 돌파를 할 거냐의 여부가 결정이
수목금 정도에서 대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갈 그거는 있는데 어느 정도 부딪힌 다음에 내려갈 것도 생각을 하고 돌파를 할 것도 생각하는 그런 변곡점을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에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탁되고 그냥 사가지고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빠지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야. 빠지면 종목들이 다시 싸지거든요. 올라가면 돌파되면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종목들을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아직 움직이지 않은 순환매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종목들을 잡아내면 그래도 단타로는 뭐 3에서 5% 혹은 단기로는 5에서 10%는 여전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있으니까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공격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시고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수목금 타이밍에서는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의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TK케미칼입니다. TK케미칼은 여러분들한테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어제 고점에서는 수익률이 48%까지 났었었는데 TK케미칼이 고점에서 좀 밀렸죠. 그래서 어제 종가 부분으로는 28% 수익이지만 어제 고가 3,510원까지 올라갈 때에서는 원래 기존의 목표치가 3,500원이었는데 일단 목표치 가격은 4,5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판덱스에 대한 그 앞으로의 경기란다. 앞으로의 그 스판덱스의 시장이 호황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나와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거 애초에 12월 23일 날 여러분들한테 TK케미칼 그때 당시 추천했을 때에서도 요 회사 자체가 그 스판덱스 관련주 쪽이고 폴리에스테르라든지 스판덱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관련 쪽인데 이쪽에 대한 시장 전문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시장 상승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좀 움직일 수 있다 한번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 외에서도 뭐 터치 스크린 패널 관련 업체에 뭐 ENH를 인수를 해서 관련 이슈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스판덱스에 대한 그 호황에 대한 얘기가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았는데 어제 한번 얘기가 나와주면서 강하게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이전에도 한 4,500원 상향을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신 분들은 4,500원까지 목표 가격을 상향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바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주이고 이 종목은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지만 조정받아야 돼요. 어차피 갖고 있는 분들은 어제 고점까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은 또다시 48%, 그렇죠? 거의 50% 육박하는 수익률이 또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고 만약에 조정받으면 다시 재공략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자, 하이비전 시스템. 얘도 오늘 좀 강하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인 CCM의 자동검사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동검사 시스템 전문 업체라는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이슈가 같이 있어서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라든지 삼성전자의 그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카메라 관련주 뭐 그쪽으로 해서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인데 공략은 가능하지만 아침에 벌써 움직였기 때문에 저항 라인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5,600원의 목표치를 보고 요도 박스권 대응, 그래서 13,000원이 깨지면 손절, 15,600원이 올라오면 여기서는 뭐 매도 타이밍을 잡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매매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자, 로보스타는 자, 로봇 관련주죠. 이름도 앞에 로보가 돼 있으니까 로보스타. 자, LG전자가요, 참 이쪽을, 이쪽에 대한 지분을 33%에서 대략 다 모으면 한 35% 정도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LG전자에서 삼성전자도 최근에서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과 로봇에 대한 앞으로의 청사진을 얘기를 했듯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LG전자도 로보스타를 인수는 아니고 그래도 지분을 참여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그 투자로 인해서 로보스타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이제 제조용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장비, 그다음에 자동화 그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인데 산업용 로봇으로는 뭐 직각 짝표 로봇, 그다음에 수평 관절 로봇, 그다음에 범용 로봇, 뭐 글라스 웨이퍼 반송용 로봇, 평판 디스플레이 뭐 장비도 하고 있고 IT 부품 제조 장비도 하고 있고 뭐 물류 장비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인데 LG전자가 미래 먹거리의 사업을 얘네들 마찬가지 로봇 사업으로 선정을 했다는 소식은 뭐 IT 기업들은 다 하는 거니까 그런 이슈에 맞춰서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죠. 아까 전에 이제 미국 시장 볼 때 아까 잠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 나오는 거를 얘기를 안 했지만 나스닥 시장도 올라가고 얘네들도 올라가듯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주고 시스템 반도체들도 움직임이 괜찮고 그래서 관련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또 로보스타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라서 TSMC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흐름들도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보스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은 LG전자가 최대 주주에 있으면서 LG전자가 지분을 36% 정도를 갖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주가는 상승은 하겠지만 일단은 매매적인 관점에서 많이 떴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26,000원이 이탈되면 손절을 하시고 대략 한 어느 정도 올라가면 35,000원 정도 목표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자, 오늘은 간단하게 CJ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빠졌죠? 그래서 쭉 빠졌어요. 그래서 CJ 매수 가격은 10만 원에서 지금 가격도 들어오고 있죠. 10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저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7만 5천 원, 목표 가격은 1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CJ였습니다. 지금 매수가 9만 원에서 10만 원, 목표가 12만 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빨간불 계속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 그리고 코스닥 0.4% 상승이고요. 오늘은 역시 장 초반에 개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2,300억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1,600억 원 가량 지금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시장 반등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끝까지 유지가 될지가 좀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후장은 조금 변동성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뭐 그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 종목이 삼성물산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그룹주들 올해 뭐 작년부터 해서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특별 배당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인 편인데. 현재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뭐 이슈나 기업적인 면 뭐 다 문제가 없고 좋습니다. 괜찮고 한데 지금 자리는 약간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조정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매수 적기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 중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상승 파동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한 중심 부분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온 이후에 매수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격대가 12만 원 부분입니다. 12만 원, 12만 뭐 한 3, 4천 원 정도가 되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삼성물산이 이제 재상장하고 움직였던 주가의 흐름을 쭉 본다면요. 12만 원 정도가 지금 어떤 굉장히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활동을 해줬던 그런 밴드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뭐 사태로 이렇게 폭락을 했던 그 시점, 그러니까 언더슈팅 나온 구간을 제외하고 이렇게 이제 그 박스권 흐름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요번에 그 16만 원까지 상승했던 부분이
거의 뭐 목표치에 기술적인 목표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2만 원, 13만 원 부근에 이 지지선 있는 구간에서 이제 되돌림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물론 가져가봐도 괜찮은 회사긴 하지만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이제 박스권에서 방향을 다시 뭐 추세대 저항 상단 구간에서 하락으로 잡아줄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 반등 정도만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4만 원 정도의 이렇게 갭이 열린 구간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한 5% 정도, 그 정도 4, 5%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반등 흐름 한번 나왔다가 14만 원 부근에서의 저항을 받고 조정 이후 바닥을 다시 만들어준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 큰 기대 수익을 노리고 진입하기보다는 뭐 한 4, 5%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성물산을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삼성물산 가장 좋은 매수 위치는 한 12만 원 부근이 되지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크게 비중을 실지는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셀레믹스예요. 셀레믹스가 이제 뭐 정밀 의료 사업 개발에 진출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뭐 매수해봐도 되냐 뭐 이런 문의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매수할 만큼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한 1,900억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장 한 날 만들어진 이 저점 구간이 한 22,000원 정도가 돼요. 22,500원 뭐 한 이 정도인데 이 구간에서의 이제 지금 저점을 잡아주고 돌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직 뭐 추세대 이런 식으로 하락했던 뭐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정확하게 뭐 돌파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25,000원 정도 위로 주가가 올라가면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가 지금 뭐 말했던 뭐 정밀 의료 사업 개발 박차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그 AI랑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이제 뭐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밀 의료 사업에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거의 뭐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한다라는 게 이제 요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셀레믹스의 이제 기술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국책 과제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목해 볼 수 있는 재료가 중국 유전체 분석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 유전체 분석을 위한 그런 초도 물량을 뭐 한 1억 2천 회분 정도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뭐 결과가 좀 괜찮게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중국의 유전체 분석 시장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미국의 이제 중국의 이제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쪽으로 이제 좀 진행을 했는데 유전자 포획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DNA를 분석해서 이렇게 이제 그 질병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이런 유전체 분석 시장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가가 대부분 이렇게 조정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마크로젠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도 많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의 주신 종목인데 오킨스 전자. 이 종목의 이제 주가 전망과 매수 시간을 물어보셨는데 주가 전망은 좀 불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망도 아니고 그냥 매도 의견입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아마 뭐 오랫동안 끌고 오신 분들 많으실 거고 최근에 뭐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종목 너무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바닥권 한 2,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27,000원까지 10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고점권에서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또 단기간에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상증자한 물량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척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그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그런 시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도 아니거니와 뭐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단타나 스캘핑을 할 수 있는 종목도 아닙니다. 그냥 전형적인 작전주 패턴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온 모습이고 이제는 고가권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생각이 돼요.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시키는 경우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뭐 순간 훅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이 종목 계속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기업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어떤 그 기대감, 뭐 신사업하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떤 모멘텀이 있던 간에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간 거는 거기서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적절하게 수익을 챙기고 하차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시장 지금 빨간불은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개인만 양시장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 쪽에서 2천억 원 가까운 매도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에서 지금 1,4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에서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기아차 이런 종목들 좀 강한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가 좀 되겠는데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한 3,600원에서 18,4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4배 정도 가까이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주가가 여기에서 좀 다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런 기로에 좀 서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메모리 반도체 좀 사업을 하면서 특히 이제 펠립스 기업으로서의 앞으로 이쪽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적인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지만은 주가의 그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같이 조정이 나온 다음 그때는 아주 그 최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 일단은 뭐 재무구조적으로 봤을 때 뭐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부분, 또 실적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하고 있지 않지만은 꾸준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짧게 뭐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돈반 하락세가 나왔을 때는 최저점 기회로서는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에서는 매수를 좀 하시되 여기서는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오늘 현재가 15,750원, 15,700원 이 장대에서 좀 매수를 하시되 손절 라인은 5일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5일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61선까지도 밑으로 하단으로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뚫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일선으로 손절 라인은 짧게 잡으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5일선 이탈하게 되게 되면 쭉쭉 내려가기 때문에 짧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여기 메꿔졌던 학생애들 갭을 일정 부분 조금 메꾸는 그런 형국이 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16,300원 정도, 16,350원 이 부분을 짧게 한번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컴퍼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죠. 한국 테크놀로지 이제 바꿔서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이제 한국엔 컴퍼니로 좀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나왔었죠. 이제 아스트라 BXG를 흡수 합병하면서 회사의 좀 방향을 이제 배터리 전문 쪽으로 조금 전환을 시키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었던 이슈가 좀 발생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제 한번 올라왔다가 이 눌림을 좀 주고 다시 재차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가 돼서 이 가격대죠. 19,450원, 19,500원까지 가버린다면은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가다가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에서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9,450원, 19,500원, 600원 이 정도 부분에서 시세가 좀 나온다 하면은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SFA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조금 많이 나왔었어. 특히 이 월봉을 좀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사업하고 있는 그 방향이 상당히 성장 쪽하고 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항공 쪽으로 사업도 좀 4개가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징 사업에서 반도체 쪽으로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수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산업, 항공 사업이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하게 손장 쪽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도 이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했지만은 주가라든가 주가의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 뭐 자산 총계를 좀 봤을 때 앞으로 성장성이 더 되고 있고, 이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아직도 이 회사의 몸가 덩치는 이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44,000원에서 45,000원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흔들렸다가도 또 금방 또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손절 라인은 잡으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체계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까지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지금 매도 규모를 좀 줄이면서 지수가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84억 원가량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여전히 개인은 양시장 매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김선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해서 시장이 좀 회복을 합니다. 우선 대형주 쪽 위주로 해서 빠르게 좀 올려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며칠 전에 추천드렸던 LG화학 같은 경우도 흐름을 좀 잘 타고 있는 터라 굉장히 좀 보기 좋은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현대차 그룹주들입니다. 현대차가 4%대, 기아차가 11%대,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13%대 현재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도 사실 뭐 신규 접근 괜찮다라고 또 사인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또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우선은 뭐 굉장히 대형주 쪽으로 또 다시 또 집중이 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원체 또 조정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형주를 매수하시는데 소외를 받았다거나 갑자기 많이 밀려서 뭐 오르지 않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고 여차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많이 밀렸던 종목들을 또 올려치는 모습이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 나오고, 특히나 글로비스나 기아차, T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큰 조정에서의 이 하단 자리를 인식이 되면서 올려치는 모습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 이 하단 자리를
모습을 보이는 25일선 깨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되 대형주 가운데서도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 그리고 제가 뭐 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잘 봐라 말씀드려왔었고 주가가 좀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셔야 된다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대형주와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같이 가긴 하지만 또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한동안 또 앞으로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좀 강할까? 근데 어제 이제 뉴욕 증시에서 그 게임스탑 종목 원체 유명해졌잖아요. 60%가 하락을 했어요. 상승할 때 1000%가 오르더라도 60%가 빠지면요, 1000%에서 600%를 개어내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락이 좀 위험한 건데, 어제 뉴욕 증시에서 투기 세력 몰렸다가 우리 국내 개인 투자분들도 게임스탑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급등주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여차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게임스탑 따라가신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국내에 오르지 못한 종목들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실 때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2019년도 때에 보시자면요. 이제 2019년도 거래 대금인데 2019년도 때 10월달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초반이었어요. 이 당시에 거래 대금이 3조, 4조, 많으면 5조, 정말 많으면 7조, 8조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에서 있는데 적은 날이 거래 대금이 20조, 그냥 보통 조금 있다 하면 25조, 30조, 조금 많다 하면은 40조 이상이 터지는 시장이 현재 코스피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2019년도 2000포인트였을 때의 시장보다 이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몇 배가 커진 겁니까? 5배 이상이 지금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그만큼 올라야 되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그럼 10,000포인트인데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아니고 보수적으로 보건대 코스피 지수가 한 5,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되는 그런 거래 대금이라 볼 수가 저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원체 많은 거래 대금이 시장에 있다 보니 대형주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현대글로비스나 기아차나 여타 전자 같은 종목도 급등 나왔다가 갑자기 급락 나왔다 반복하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하우스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네요. 그래서 우선은 대형주 시장이 한동안 또 소형주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한동안은 계속. 왜? 지수 자체가 좀 올라올 때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대형주 급락에 겁먹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먼저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볼 건데요. BGF 리테일을 좀 볼 거예요. 편의점 CU죠, CU. 편의점 CU인데 실적이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나게 작년에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그래도 편의점 매출이나 마트 같은 거 매출 자체 원체 좋았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기대가 되는 거고 올해도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증권가의 보고서들이 목표가 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좀 걱정인 것은 주봉으로 좀 차트를 보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하단과의 하단 자리에서 또 평행하게 라인을 만들어서 다음에 주가 고점 라인을 인식을 시켜보자면 이 BGF 리테일의 이 윗꼬리 자리, 나왔던 자리가 매도 자리였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바닥에서 상승 줬고 바닥 확인했고 다시 올렸을 때 매도 자리. 근데 여기서 밑으로 꼬꾸라질 것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횡보를 한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이 BGF 리테일의 흐름은 재미가 좀 없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을 한다면 BGF 리테일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잘 지켜보고 큰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가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이슈가 되는 부분은 자율주행 사업 확대 기대감을 볼 수도 있고 삼성 전기 쪽의 와이파이 이슈도 좀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9월 달부터 해서 많이 올랐고요. 900가량 오른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더 갈 수 있냐? 갈 수는 있지만 많이 오른 만큼 조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실적이 매출은 큰 폭으로 확대를 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작년치를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우려감. 작년이 영업이익 263억이었는데 3분기까지 157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은 조금 우려스럽다. 순이익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금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잘 나와준다면 튀어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괜찮은 실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정을 좀 보인다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건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가 있으니 우선은 관망 포인트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도 굉장히 잘 가요. 최근에 이제 5년물 회사채 발행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무에 대한 부분 우려감이 좀 부식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좀 잘 가는 흐름을 타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좀 멀죠. 이전에 이제 대우건설의 흐름, 2007년도 때 뭐 3만 원 가까이도 갔었는데, 네. 하지만 또 금융위기 맞으면서 힘들었었죠. 그래도 2015년, 16년도 때도 8,000원, 9,000원대 자리가 있었는데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나오는 건 맞고요. 국내 증시에서 사실 건설주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좀 맞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나 최근에 이 DL 같은 경우 급등하는 걸 보자면 원체로 꺾여버리니까 살만한 종목 DL로 좀 쏠렸던 모습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건설주들 전체가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가치주 성향이 좀 강해진 건 사실이라 최근에 작년 말부터 약간 조금 이슈거리가 됐었죠. 가치주 성향이 있는 건설주들에 대한 이슈들. 그래서 상승을 좀 주고 있는 건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 시 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주택난에 대한 부분 정부 정책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또 호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는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 다만 큰 조정을 이용하신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이에요.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인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업황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빅히트 차트 어떤가요? 빅히트가 이제 25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종목들 많이 올라와요. 엔터주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고 매수하기에 정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YG 엔터나 SM이나 JYP 엔터나 마찬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SM 라이프 같은 경우 영화 쪽이나 드라마 쪽이나 이래저래 매출 확대 포인트가 서서히 잡히긴 하지만 사실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그리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4분기 실적 나오고 작년 실적 나오면은 약간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또 매수 자리가 될 수는 있어서 이 종목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정말 크게 보신다면은 길게 보시고 대응하신다면 저는 2,000원 초반 말씀드립니다. 2,000원 초반까지 조정 나온 이후에나 대응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테니 이 점 유념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시장이에요.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많이 밀린 대형주도 상승을 좀 주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오후 시장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 계속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수 규모를 줄이고 지금 외국인은 매수 규모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환율이 조금 많이 빠지네요. 4원 60전가량 내리면서 지금 111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종목 시그널들 다양하게 드렸는데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 위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상담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